무슨 속보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제 방송이 이제 앞에서 준비한 부분들이 조금 힘을 잃었는데 타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SNS나 아니면은 발언을 통해서 한 게 이번이 39번째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본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고 MOU 양해의 각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타결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보내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까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도 광팬들이 많으니까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논평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 정책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고를 좀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비가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일반 시민들도 기능적인 차이지 않습니까? 고관 대작들은 기능적으로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각자가. 논평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장소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계 문제에서 그 문제 좀 다루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는 특히 이제 오늘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단번에 2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탄생한 거죠. 그 문제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갈 길이 머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번째 타결 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그렇게 신뢰가 이제 안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결 임박 1번, 타결 임박 2번, 타결 임박 3번 정도는 참을 수가 있지만 4번, 5번, 6번 해가지고 39번째 타결 임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할 거니까 개인 의견으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시청자 가운데 무슨 모 씨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일을 하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나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권위나 자리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권위나 자리에 맹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팬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드러냅니까? 그러나 39번째 여러분들 타결됐다고 하는데 타결이 무슨 타결입니까? 타결될 일도 하나도 지금 없는데 CNN 방송이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이게 조사를 다 했네요. CNN은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트럼프의 과거 주장들을 모은 몬타주를 방영했는데 앵커인 앤더스 쿤퍼는 오늘의 발표가 그가 유사한 주장을 한 39번째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39번인지 40번인지는 자세히 세어봐야 되지만 어떻든 수없이 한 거죠. 3월 23일 날 똑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타결이 임박했다. 3월 25일 날
4월 16일 날 5월 19일 날 이게 발언이니까 SNS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5월 그다음 오늘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최소 39회 이상 정도를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언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논평하는 사람은 그걸 지적해야 되죠. 또 CNN 언급한다. CNN은 저는 거의 언급 안 하지만 오늘 거의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최소 39회 이상 합의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월 23일 날 에어포스 여름 기내 미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의 주요 지점 사실상 거의 모든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자들도 아마 기가 찰 겁니다. 3월 24일 우리가 이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3월 25일 이란이 합의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건 개인 의견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26일 합의를 애걸하고 있다. 3월 29일 내 눈에 확실히 보인다. 4월 6일 합의에 매우 가까운 상태다. 4월 7일 매우 진척됐고 최종 조율에 2주일 더 필요하다. 4월 16일 역대급으로 좋은 합의가 될 것이다. 4월 17일 미국의 모든 조건에 이란이 동의했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논평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막 감싸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월 18일 타결이 가까웠다. 5월 19일 빠르게 끝낼 것이다. 6월 초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가깝다. 6월 8일 2주 안에 총체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핵무기를 불허할 최종 합의 단계에 진입했다. 여기까지 하면 37번이 모양이네요. 대규모 합의가 임박했다며 공습을 취소했다. 39번째. 방송사도 부지런하네요. 몇 번 정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39번째나 여러분들 합의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김을 빼면은 되지도 않을 합의를 양의 각서는 그야말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를 갖고 잘 해보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양의 각서를 여러분들 합의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본 합의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 협정은 까마득한 일인 겁니다. 메모랜덤 오브 여러분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우리가 흔히 MOU 양의 각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CNN이 악랄한 극자 매체인 건 아는데 39번 정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CNN이 악랄한 극자 매체란 것은 안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지금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팩트는 팩트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팬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MOU를 체결하는데 이런 몇 달이 걸리는데 본 협정이 어떻게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 논조가 얼마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화적인 논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39번이나 반복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지자뿐만 아니고. 여기서 CNN 매체의 성격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실이 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어제 속보를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타결이 됐다. 이런 방송 맞죠? 뒤져보니까 타결이 되기는 뭐가 타결이 됐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깊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좀 너무한다 이야기죠. 46번이 39번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그냥 타결이 임박했다. 타결이 임박했다. 이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CNN 이름들 방송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 한번 서보자 이야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웬만하면 뭐 대통령 이해를 할 거고 대통령이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통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양치기 소년의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메시지의 스타일을 누가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80대 되는 나이가 든 분이니까 고칠 수가 없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정말 끝냅니다. 역대급 학위가 눈앞에 왔습니다. 처음 한두 번 이 말을 들을 때는 뭐 10번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은 가슴을 졸이며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중동에 평화가 오고 거대한 외교적 성과가 나타날 것만 같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타결 임박 속보가 39번째 반복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감과 냉소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망감과 냉소감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에 찬 소망이 정치적 수사로 전락할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의 정책과 직결되는 엄중한 무게를 가집니다. 합의가 임박했으니 공습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39번이나 내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확실한 본협정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화법이고 메시지 발신법이기 때문에 누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그러나 그렇게 바람직한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일반 대중의 시각은 지독한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을 넘어선 무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가짜 양치기 뉴스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뻥치기로 보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도 상대방이거든요. 발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를 그냥 버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 이러니까 대통령의 39번째 타결 임박 메시지는 대중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변수의 첫 번째는 유가일 거고 두 번째는 주식 가격일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주식 가격을 자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 가격을, 그리고 이제 선거겠죠. 그러나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39번째 유권자나 일반 대중들을 향해 가지고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가가 가장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뭡니까? 걸프 국가들이 초토화될 때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유가 때문에 못 때린다는 거죠. 그거를 이란 측은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절대 트럼프가 여러분들 확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하면서 이제 지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주가입니다. 주식 가격. 주식 가격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타결이 임박했다면 그냥 시장이 여러분들 오르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선거 문제겠죠. 유가, 주가, 선거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무게는 일반인들이 이제 크게 느낄 수가 없으니까 유권자들의 표심 관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번째 여러분들 임박했다는 건 좀 너무하다는 이야기죠. 어제 저는 그 속보를 들었을 때 무슨 타결이 됐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마치고 나서 까보니까 뭐 타결이 되기는 무슨 타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가도 관리해야 되고 유가도 관리해야 되고 걸프 국가들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확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질질 끄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합의안처럼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합의안이 언론에 노출이 돼 가지고 굉장히 비난이 거세니까 대통령이 태세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꿨는데 합의안에 이제 도대체 뭘 담고 있냐 이야기죠. 합의안에. 합의안 여러분 담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안에 합의안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가 차죠. 이 합의안이. 물론 합의안 정식이 어떤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이제 흘려보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공식적인 확인 없이 구체적인 합의안을 대중들한테 흘려가지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전번에도 그렇게 반응을 봐가지고 여러분 벌컥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특집 방송을 본방송 마치고 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을 목격한 이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발이 심하면 그 합의안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합의안을 흘린 다음에 이번 합의안은 미국 측에서 흘린 것이 아니고 이란 측에서 흘린 겁니다. 이란의 국영통신인 마하르라는 여러분들 통신에서 이 합의안을 흘렸는데 합의안 보시면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란 마하르 통신에 따르면은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 30일 이내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인접지역에서 미군 철수, 이란의 요구 조건 하에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부 다 여러분들 무슨 협상을 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중단, 이란의 금융자산에 대한 완전한 접근법. 이대로 여러분 이게 합의안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확인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벌컥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핵 합의를 해서 60일 동안 협상을 벌리는 겁니다. 60일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가로 전부 다 주는 합의하는 거죠. 동결된 이란 자금 240억 달러 해제, 이중 절반은 협상 시장 전에 해제. 벌써 오늘 저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 이란과 협상을 해서 300억 불 가운데 200억 불을 이미 지출했다. 확인해보고 팩트 체크해보고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사일 프로그램인 저항단체 지원은 협상 대상의 제외. 60일간에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핵은.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부 다 서구 매체에 다 여러분 알려져 가지고 와글와글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란의 마하르 국영통신에서 양해각서 내용을 흘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합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합의안이 흘러나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돈 다 주고 핵은 60일 동안 협상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합의라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에 나서는 대가로
240억 달러 제재 및 봉쇄 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이 패배한 합의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뜨거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제 공격 취소하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그게 이제 이란 마하르 통신에서 흘려놓으니까 대통령이 발끈한 겁니다. 이란이 가짜뉴스에 유출한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전부 다 믿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한 말, 특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들의 허술하고 한심한 성명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비열한 인간인지 슈퍼 울트라 비열한 인간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는 성실한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셨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를. 놀랍습니다. 뭘 놀라기를 놀랍습니까? 당연한 거죠. 또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는 인도 선박에 대한 드론 공격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릴 일이 없을 겁니다. 두들겨 패기 전에는. 두들겨 패기 전에는 여러분들 정신 차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옛날 같으면은 그냥 선의로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오늘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아니 한심한 사람인지 인지 알았냐 놀라기는 뭐가 놀랐냐 항상 뒷담화 치는데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란이 언제 진실을 추구한 적이 있냐.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여기에 담긴 있는 그대로라면 좀 문제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놀랄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이고 대통령이 엄청 놀란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약속 지킬 수도 없고 약속도 안 할 겁니다. 성실한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거야 뭐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여러분들 성실한 협상이 불가능한 인간이니까. 전날 위대한 합의 선언지구에 나온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위대한 합의는 무슨 위대한 합의입니까? 그렇게 허풍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허풍쟁이고 여러분들 전쟁 절대 확전 못하니까 갖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딜 거의 끝났다. 이란 유출 보도 트럼프 그건 가짜다. 계속 이런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가, 주가, 선거 그것 때문에 한 보도 여러분 진척을 못하는 겁니다. 알리에 카하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신문이 하욤 진모입니다. 하욤 일간지의 외교 담당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정도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 거죠. 이스라엘 최대 부수의 일간지가 이스라엘 하욤입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신문이고 그게 선임 외교 담당 기자가 알리에 카하나 기자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우리하고 달리 이스라엘은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따르면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현금을 아낌없이 지급하는 반면에 이란은 지급이 지연되는 수표를 제시합니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이룬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게 레바논 통제권, 하즈볼라에 대한 지원, 이란 정권의 현금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란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이란은 다른 모든 약속은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협상의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한 거죠. 예? 미국은 불평등한 거래관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하욤 신문에 실린 트럼프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라는 부도수표를 던진다.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협정에 대하여. 여기에 저는 잘 모릅니다. 알리에 카나라는 이스라엘에 사는 분이 유명인 모양입니다. 예, 이거는 미국의 패배이자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승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그 어떤 합의에서도 합의 불이행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들과의 어떤 합의든 혁명수비대는 거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심각한 굴욕이자 실존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미국 측에서 반발이 따르죠. 협상안이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이란 국영방송이 누출한 부분에 발끈한 겁니다. 계속 미국 정부가 이런 협상안을 꺼내지 않지 않습니까? 숨겨야 될 게 있으니까 꺼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협상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협상안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격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미트 시글 이스라엘 기자입니다. 이란이 유출한 합의 내용은 가짜뉴스이고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격분한 거죠.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숨겨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숨겨야 될 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본 거죠. 미국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문가들은 전부가 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우군 세력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알리에 카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은 리처드 골드버거입니다. 리처드 골드버거. 트럼프 1기 때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MOU 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된 MOU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란의 그 어떤 핵 양보도 원천 차단하는 대신에 미국이 공갈단에게 무기한으로 돈을 뜯기도록 묶어두는 갈치 수법처럼 읽힙니다. 리처드 골드버그가 트럼프 행정부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좋은 거래라고 간주할 만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는 이란 방송이 내보낸 합의안 문서의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면을 세워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면을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면을 세워준 겁니다. 뭔가를 크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제이슨 브로드스키 시종일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판자가 아니고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제안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테헤란이 핵 관련 양부에 동의할 인센티브 유인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 남을 것이고
탱크들은 통행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전쟁 전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예.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미야드 말레키. 얼마 전까지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여러분들 고위직으로 일했던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정확히 아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란과의 이번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체결된다는 것은 미국의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이 미야드 말레키 씨는 다른 전문가와 달리 직접 여러분들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에 직접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이 레버리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미국이 패배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재 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해 승인 라이선스 등 어떤 형태든 간에 일시적인 제재 완화는 잔존 리스크를 경계하는 새로운 원유 구매자들을 유인하는 데는 실패하는 반면에 미 재무부가 제재 완화 기간 및 그 만료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집행한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 실제 합의 없이 핵에 대한 합의가 없이 60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제재를 풀어주겠다면 60일간의 유해 승인이 만료된다면 재무부는 단순히 스위치를 다시 켜듯 제재를 즉각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관들은 허가된 거래인지 아니면 회색지대에서 발생한 건지 모호한 수많은 거래를 일일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협상력의 계산을 따져보면 상황은 보기보다 최악입니다. 테헤란은 이란 제재 완화라는 이득을 선제적으로 챙기고 해협은 어차피 선사들에게 여전히 분쟁 지역이자 위험한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미국은 외교적 협상력도 잃고 제재 집행 태세도 일시적으로 무너진 채 실패한 60일의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협상안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이 전부가 다 반대하는 겁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기고. 대통령이 이러면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뭐죠? 이란 국영방송을 여러분들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것은 이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아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것이 몇 주 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특별히 본방송 마치고 이런 한시만 후에 긴급방송을 편성했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란 방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의안이 누출되니까 린지 글레이엄으로부터 시작해 전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러분들 동료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전쟁해 가지고 그냥 전부가 다 이란이 다 가지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동료를 하고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리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없는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핵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약속은 항상 엎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완전한 합의가 존재합니다.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만 두 사람이 친한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트럼프의 이익과 네타냐후 이익은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신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 캠페인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파괴할 원자폭탄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이란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를 막는 데 내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선거에서 져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담화문 보고 걱정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휴이트란 미국의 보수 농객이 다시 포스팅한 것을 보시게 되면은 세부 상황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미트 세갈 기자가 이스라엘의 현지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 이스라엘 최고위 관료가 아미트 시갈 기자에게 표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접할 수 없는 정보인 이스라엘의 유력 기자인 아미트 시갈 기자가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쓰레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크 레빈 미국의 대표 농객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실수를 이번에도 범한 것 같아요. 미국의 보수 농객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합의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크 레빈이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MOU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걔네가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최종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모두 다 위반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때려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여러분들 시청하는 팍스뉴스의 마크 레빈 미국의 대표 농객입니다. 이란은 협의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거다. 대통령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을 끝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상대방은 정신 나간 놈들인 겁니다. 정신 나간 놈들은 끝까지 미국과 트럼프를 갖고 놀다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버릴 겁니다.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정해진 거. 오로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전쟁을 마치겠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크 레빈이 여러분 3시간 전입니다. 타임라인의 역순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양해각서 조건을 공개할 것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란이 여러분들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흘렸는데 미국 정부가 협상안을 왜 여러분들 역공개로 내보내가 여러분들 그걸 막지 못하냐. 숨겨야 될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뭔가 구린 게 있는 겁니다. 숨겨야 될 게 있으니까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2시간 전입니다. 왜 우리는 이란 언론이나 악시오스 같은 곳을 통해서 양국의 양해각서 소식을 읽어야 됩니까? 둘 다 확정적인 소스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의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원문을 공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공개할 건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숨기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마크 레빈 씨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39분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이란 정권의 언론과 양해각서 조건 성명이 완전히 가짜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먼저 합의 조건을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숨길 게 많다는 겁니다. 숨길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숨기는 것이고, 이번도 여러분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벌컥 뒤집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 뭐 하려고 전쟁했냐, 이런 이야기가 막 튀어나온 겁니다. 다시 미국의 여러분들 휴이터 보수 농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휴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짐 뱅커스 상원의원이 여러분들 한마디 합니다. 예, 이란 측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제안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 동안 수천 명의 영웅적인 미국인들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들이었고 저마다의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 미술이 아니라 존엄성을 갖추어 예우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보면은. 예, 휴이 씨 여러분들, 이란 측 소수들은 자국 내의 파벌들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고 익명 배경 브리핑과 별도로 여러분께서는 아마 분란이 확대가 되니까 백악관 측에서 주요한 언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익명을 전제로 브리핑을 해 준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는 상원정보위원장인 톰 코톤 의원과 린지 글레이엄 의원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평가는 모호함 없이 매우 명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첫 번째 이란 측으로부터 합의안이 흘러나왔을 때 당황했던 것처럼 미국의 행정부가 이번도 크게 당황한 겁니다. 흘러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발끈한 겁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주요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익명 브리핑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익명 브리핑을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익명 브리핑을 한 고위 관리는 꽃갱이산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책이든 양해각서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지난 뒤에 나올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many question about final product.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완전히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해보는 이야기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논평자로서는 뭔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JD 벤스도 상당히 여러분들 신뢰도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역시 경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JD 벤스를 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는데 마르코 루비오하고 붙으면은 마르코 루비오가 훨씬 더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뭔가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출신의 외교 특파원인 기아 아즈리엘 가이 아즈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처절하게 보는 거죠. 네타냐후의 최신 성명서는 현재 형성 중인 양해각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복시킬 것입니다. 양해각서 내용 전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 성명은 총리가 재임하는 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개인적인 다짐 외에는 그 어떤 구체적인 보장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은 진심이며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의 결의가 전략적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협정이 여러분들 만일 사실이라면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을 통해 이란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란의 핵 야욕뿐만 아니고 테러 대리 네트워크와 지역 민병대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보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 어떤 협정도 미래의 불안전성을 대가로 일시적인 평온을 사는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마르크 루비오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고 JD 밴스는 굉장히 온건한 이번에 JD 밴스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굉장히 많이 잃었을 겁니다. 저는 JD 밴스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봤는데 이번 사안 처리하면서 경륜이라는 것은 JD 밴스는 신델레라죠. 트럼프 대통령이 픽업을 한 겁니다. 공직 경험은 상원의원 절반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루비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구나. 픽업된 신델레라하고 플로리다 하원 의원부터 해서 경력을 쌓아온 상원의원까지 루비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급히 대통령이 수시에 몰리니까 JD 밴스가 출격해가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를.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잠재적 합의에 대해 수많은 가짜 정보가 떠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그 어떤 현금도 받지 않고 단지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자금이 동결 해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 반발이 거세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측의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JD 밴스가 출격해가 이런 진화하는 겁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사항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경우에만 경제적 이익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에서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 도널드 트럼프가 역사적인 대통령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만을 바탕으로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했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게 부담됐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정작 출처가 불분명한 익명의 SNS 게시문을 그대로 두고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이름 대단하게 보이지만 항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약자인 겁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큰 문제인 겁니다. 부통령이 여러분 출격해 가지고 대통령을 의무 사격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이란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합의안 같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란 외무부 장관까지 나서가 여러분들 보도를 진화하기 위한 이란 국영방송발 보도를 이란 외무장관이 여러분들 등장해가 그걸 진화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이란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합의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이란 외무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이란의 알락치 외무장관이 방금 매우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타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란 측의 여러분들 우호적인 양해각서가 깨지지 않도록 미국의 여러분들 그 여론이 분노가 일어나가 이러면 깨지지 않도록 소방수 역할을 이란의 외무장관까지 나서는 겁니다. 곧바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세부 상황에 대한 추적을 중단하라고 모든 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미 나온 안 자체가 60일 동안 협상 거쳐가 여러분 핵 문제를 타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단히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래서 이란 외무장관까지 나설 정도구나. 이란 외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란 정부 역시 이란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 유출된 자금 지원 규모 240억 달러 현금과 3천억 달러 재건 비용 등으로 인해 협상판이 깨질 것을 우려한 듯 이란 정부 역시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니 억제를 찾아야라고 대외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 이번 건을 보니까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나 50부 100부 같아. 이제 급히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익명전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 겁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핵물질 파기 및 외계 반출,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자금 동결 해제 절대 없음, 호르무즈 앱 지속 개방,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란 문제를 계속 추적하는 한 분 이야기가 이란에서 흘러나오는 세부 정보들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 행간을 읽어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이스라엘은 벤스 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과 미국 사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보다 최악인 합의에 구속되거나 이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균열이 생겨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원치 않는 일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모든 우려가 차라리 틀린 것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절박한 겁니다. 결국 이제 각자가 여러분 이익이 다르면 갈랐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란 국영방송이 이번 MOU에서 핵 합의는 빠졌다고 주장하자 이스라엘 안보지지청 내에서 터져나온 극도의 불안감과 배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트윗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광편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냥 대면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방송 나가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헛소리를 댓글로 남길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는 트럼프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책이나 직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나 이런 부분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기생충들의 나라인 거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면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부유세를 거두어 가지고 여러분들 부자들을 돈을 좀 더 뺐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월렌, 나이가 꽤 된 분이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트릴리언이에요. 트릴리언이죠. 일반적인 미국 가정이 일론 머스크 수준의 부를 축적하려면 1100만 년 이상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세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인데 일론 머스크가 억만장자가 된 거하고 일반적인 미국 가정이 이런 1100만 년 일해야 되는 거하고를 동일선상에서 문장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인지,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민주당의 대표 인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76세고 민주당의 핵심,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입니다.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걸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장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부자가 된 건 일론 머스크 일인 거고 일반 가정은 여러분 일반 가정인 건데 두 문장을 여러분 같이 이름들 통일선상에 배열하면 안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최고 세율이 한 37%인가 39%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의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얼마가 된 줄 모르겠는데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하도 이런 말이 엉터리니까 월가에 40년간 활동했던 데이브 와인버거 씨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패러사이트라는 용어를 쓰네요. She is a parasite. 기생충이라는 거죠. She is a parasite.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월렌 의원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권력을 위해 질투에 의존하면서 envy, 질투심, 시기심, 정오심, 피해의식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의제가 가진 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불평만 하는 기생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봐도 부유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녀의 목표는 우리 시대 가장 생산적인 부의 창출자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대부분을 낭비하는 정부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명백한 어리석음입니다. 미국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이 집권해 가지고 뭐 남자로 여자를 만들고 여자로 남자를 만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월렌 버핏이 이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유세 대상이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유세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기가 찬 거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것이 적개심,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 피해의식, 이거는 제거가 안 되죠. 그거는 뭐 진짜 여러분 대책 없는 병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아마 지금 100억 불 이상 정도 세금을 냈을 겁니다. 오늘 이제 12일이죠. 오늘 이제 축하해 줘야 되죠. 일론 머스크의 상장을 축하해야 될 걸 자리에 부유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다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스페이스X가 2조 달러 오늘 시장 가치가